우리에게 권해주신 이유,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요새 이제 정치 영화들을, 일련의 정치 영화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현 사회,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사회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오늘 기생충 봤지만, 물론 저렇게 반지하에서 사시면서 어렵게 사신 분도 꽤 많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거든요.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커져서 그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삶의 수준이, 특히 물질적인 삶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나 이런 극빈계층이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는 언제까지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쨌든 좀 많이 풍요로워졌죠.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또 민주화도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옛날에 누리던 그 박정희 시대나 이럴 때 누리던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사회의 삶이 굉장히 편안했지만, 물질적인 삶의 평가에서 보면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산층 이런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죠. 돈 있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사실 많거든요. 네. 뭐 몇십억, 몇백억은 몇십억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네. 그 수단이 돼서 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통 디스토피아입니다. 아.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쵸.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자유롭고 굉장히 편해졌죠. 아니 뭐 어디가 뭐 모르면 저 쇠플에서 두드리면 금방 그 답이 나오고 기차 시간 뭐 다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제할 수가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게 사실 디스토피아에서 이런 이제 그 원조 그런 영화가 멋진 신세계라는 얼더스 헉슬리의 영국의 아주 괴짜 소설가가 있는데, 작가죠.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구했고, 두 번째로 그 디스토피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옛날 사람이 행복한가? 에? 우리가 과연 그 행복한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두 번째 유명한 영화가 1984년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이다. 그 소설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 근데 소설적으로 훨씬 더 완성의 저 수준이 높은 1984년. 근데 1984년도 영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말 이 유능한 정 대표가 두 필름을 다 못 구해서 제가 이제 사실 기생충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매해서 기생충을 했는데, 기생충은 굉장히 그러니까 다 칭찬 일변도지만 저는 오늘 이제 물론 저는 봉준호 감독을 제가 건대 영화과 있을 때 그 초빙에서 몇 번 그 강의도 들은 적이 있었고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감독이고 인성적으로도 네. 굉장히 좋아요? 그 좋은 분입니다. 그 아주 평판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요새 이제 제가 하는 그 서구문에서 주면 라파엘 수준이죠. 그리고 아주 정말 교수님, 재주가 뛰어나고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분인데, 그런데 그 봉준호 감독의 최고 히트작이죠. 지금까지는 국내의 모든 상을 휩쓰고, 특히 칸네 영화제나 아카데미에서도 모든 상을 휩쓰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성공했고, 네. 평가들을 봐도 다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사실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 이게 산수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정말 영화에 대해서는 다 기호가 다를 수 있고 문화나 예술은 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문화나 예술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 영화를 나는 좋고 너는 싫어한다. 근데 정치나 이런 것은 으르렁대고 싸우는데, 이 문화에서는 그래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런 건설적인 그 소위 대담이나 뭐 논쟁이 가능한 사회.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는 정말 서로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문화적 부분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비판적이냐면, 오늘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저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현재는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 지금은 다 기생충이 됐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내의 모든 상을 휩쓰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상을 좋아하지만
칸느고 저 아카데미하고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 네. 또 봉준호를 정말 세계적인 감독으로. 감독으로 정말 그 올려서 뭐 베니스 저 영화제 심사위원장도 하고 모든 걸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박수를 보내야죠. 당연히 봉준호 감독을 여기 나오죠. 리스펙트 해야죠. 리스펙트 해야 되는데 리스펙트.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첫 번째 영화를 왜 만드는가? 영화를 왜 만드는가? 그때 저는 제가 굉장히 이 문화면에서 나이도 들고 해서 보수 꼴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화라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감독이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교적.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단점은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디테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사나 뭐 여러 가지 설정이나 반전, 그 일하던 지난번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 반전이 일어나고 지하실 마지막에 더 제일 극단적인 반전은 송강호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거보다는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반전입니다.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송강호가 그 안에 들어갔은 거 그것도 반전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반전은 그 전에 그 가정부의 남편이 거기 들어가서 산 게 더 충격적이었고 네. 그건 이제 예상. 사실 제2강의 큰 반전은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인 거예요. 왜 이성균을 죽여? 왜? 냄새. 그쵸. 냄새 때문에였어요. 맞아요.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열쇠를 가져가는 거 자기 아들만. 근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반전이나 대사나 뭐 이런 거나 뭐 지난번에 강남에서 무슨 그 물난리가 났을 때 뭐 반지야 뭐 이래서 네. 근데 좀 약간 좀 얼토당토하는 비교죠. 사실 왜 그 강남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외제차들만 잔뜩 물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여튼 차관 정말 디테일 뛰어납니다. 정말 디테일 면에서는 저는 이 영화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라 보는데 내용 면에서. 너무 그 디테일이나 이런 그 저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서 이 영화에서 말하려는 게 뭐지? 그게 좀 불분명해졌고 둘째 이 영화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계급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저 위에 사는 화 빌딩이고 둘째는 계단 밑에 살고 비가 오면 저기서는 비가 오는데 애가 텐트 파티를 하는 인디안 파티를 하는데 밑에서는 비가 와서 변기에서 똥물이 흘러나오고 그런 걸 극명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의도하는 바를 너무 자기적 설정에 의해서 감독의 의도하는 바를 오히려 흐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로 완전히 흘려버렸어요. 블랙 코미디로. 그러니까 웃고 저 대사 뭐 괜찮고 깔깔 그러니까 웃고 정말 그 블랙 코미디, 블랙 유머가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감독이 말하는 건 뭐야? 그 양쪽을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글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지? 도대체 뭐야?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부유계층 뭐 이 영화를 보면 뭐 여기 뭐 악인은 없다. 글쎄요. 그것도 좀 저런데 여기 이제 제 문제 부유계층을 표현하는데 부유계층이 너무너무 순진해요. 그리고 그 기태네 가족은 너무너무 영악해. 근데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 왜 지금까지 반지하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규적이에요. 물론 그것이 영화라는 건 당연히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영화는 판타지입니다. 어떤 영화도 다큐 빼놓고는 다 판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판타지인데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져.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 번 벼락부자가 저렇게 어수룩할까? 에? 그렇게 쉽게 속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부자들은 너무너무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선을 넘지 말라 그런 걸 보여주죠. 그리고 냄새 이런 거 뭐 보여주지만 오히려 뭐야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싸우나 그런 것으로 하위 계층 간의 싸움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감독의 메시지가 뭔가 그러니까 영화가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되나 이런 저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디테일에 함몰됐다. 디테일은 너무너무 웃으면 디테일에 함몰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너무 번째. 설정이 자기적이다. 너무 블랙 설정이 코미디적이다. 너무 설정이 자기적이어서 감독의 메시지가 그런 디테일 위주로 흐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유층이나 가난한 층을 묘사하는데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봐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영화가 성공하고 봉준호 감독의 개인적인 능력이 이런 것은 저도 굉장히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과연 이 영화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평가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가 됐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좀 약간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논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르죠. 지금 뭐 좌우랑 보수랑 진보에 있어서 칼을 정말 으르렁거리는 그런 대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낭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로커는 절대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비상선호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정말 시간이 아깝고 불쾌하거든요. 돈 내고 저 집에서 넷플릭스 보더라도 전기값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라는 것은 누구나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보는데 월정이 과연 우리가 영화 보는 행위가 뭘까? 영화를 만드는 행위가 뭘까?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영화는 어떤 영화가 돼야 될까? 이런 영화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기생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 교수의 오프닝